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의식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기엔 아직 미흡한 게 많아요. 의식에 관해서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식에 관해서 여러 가설 또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에 대해서 뭐 간략한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책에서도 이제 이 저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오리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다음에 뉴런이라는 말을 써서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 시오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N자를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입장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뇌에 뭔가 그 전문적으로 영역마다 또는 그 여러 영역이라도 뭔가 그 영역들이 합쳐져서 처리하는 그런 그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그 전문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시스템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역을 작업 공간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두정역과 전두역 그러니까 뇌의 이제 앞 이마 쪽 그리고 위에 뭐 이런 쪽이 이제 깊게 관련된다라는 이런 가설입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저자가 그 주장하는 이론은 그 통합정보 이론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IIT 이론이다. 그러는데 작년도 미국에서 의식 관련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다녀온 사람 얘기가 사람들이 다 이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이 통합정보 이론이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뜨거운 주제가 됩니다. 원래 이제 줄리오 토모니가 이 가설을 제안했고, 그것을 이제 이 저자, 크리스토프 코흐, 그리고 이제 그 DNA 나선형 구조로 이제 그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죠. 크릭, 그리고 왓슨. 그 크릭이 이제 UC 샌디에고 대학 옆에 솔크 인스티튜트에 있었는데, 그 크리스토프 코흐가 막 칼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공동 연구를 통합정보 이론을 열심히 했고 그래요.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뇌의 시스템이 풍부하게 통합된 정보를 다룰 때, 그럴 때 이제 뇌에 연결된 정도가 있겠죠. 그 연결된 정도를 실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걸 파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결된 정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이 전두엽은 빼고 부정엽과 후두엽, 이 후두엽이 뒤통수가 이제 시각피질이라고 해요. 시각피질 이런 부분이 이제 의식과 상당히 깊이 관련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는 뭔가 고차원의 사고를 하는 것이 의식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에 전두엽, 전전두엽 부분이 상당히 관련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이라는 거는 뭔가 예측을 하고 그걸 오류해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냐라는 가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양자역학 관련해서 우리 의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물리적인 그 기계론적인 현상하고는 의식 현상은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런다는 점에서 그 결정이 좀 안 돼 있는 이런 점에서 이제 뭔가 양자역학에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양자의식 이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역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지지하는 이론이에요. 재귀적 처리 이론, Recurrent Processing Theory. 그래서 이제 RPT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빅터 라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이 이론이 그러니까 재귀족 과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
알려졌어요. 뇌 가운데 시상이라고 하는 달라무스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대뇌피질이 있고 이 순환회로가 작동을 해야 의식을 갖게 된다. 그걸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포폴 마취를 시키면 이게 작동이 멈춰요. 그런 거로 인해서 이게 의식과 중요한 과정이 의식과 중요하게 관련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가설이 옛날에부터 있었고요. 그걸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실험적으로 뇌를 실험해서 왜 어떤 때는 우리가 시각으로 본 거를 의식하고 어떤 때는 봤지만 의식을 못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주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그뭐 100ms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왜 의식하고 의식 못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역할이냐 그럴 때 위키런트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의식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각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했고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후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래에서 현상적 의식과 반성적 의식.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현상적 의식은 내가 뭔가를 보았을 때 내가 안다는 거를 알잖아요. 안다는 걸 아는 이 현상적. 이걸 갖다가 이제 현상적 의식.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이게 잘했나? 반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성적 의식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이라는 크리스토프 코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여기서의 의식은 현상적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반성적 의식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책 제목이 이렇게 썼죠. 생명 그 자체의 감각. 내가 라이프, 살아있다는 생생한 어떤 느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뭐하는 느낌. 그게 바로 의식. 그 의식은 바로 반성적 의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현상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재기적 처리 이론에서 이걸 구분하고요. 이 저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적 의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반성적 의식 자체는 거의 고려를 안 해요. 이 책 자체 내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살아있다는 그 느낌 자체,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이건 뭐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이건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올해는 이 사람의 후속작을 작년에 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번역을 바로 들어가서 또 하나 책, 나는 곧 세계라는 책을 연이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IIT 이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이 크리스토프 코프가 대단히 유명한 학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는 이 책을 번역하려고 해서 이제 사람을 찾던 중에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다음 책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 책도 제가 좀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나는 곧 세계 내 자체가 곧 세계다.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 이야기를 하려면 야 앞선 책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책을 읽기가 좀 뭔 소리 하는지 읽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게 더 쉽게 썼지만 배경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오늘 이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은 크리스토프 코브가 여러 책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에 책 다 안 읽어도 옛날에 이 사람의 저서를 안 읽어도 이 책만 읽으면 이 사람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내놨으니까 의식이 뭔지 우리는 이제 정서를 알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의식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삶에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생생한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삶, 그건 좀비와 같은 삶이. 이게 살아있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이제 철학적 주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철학적 질문과. 정신과 육체. 내가 마음을 먹고 육체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정신이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하게 만드는지. 비물질적인 마음이 물질적인 육체를 어떻게 조종시키는지 이런 문제예요. 상당히 이게 그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삶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이런 게. 그리고 컴퓨터가 의식을 가질까? 의식을 갖지 못할까? 이런 주제가 이 저자가 이제 관심 갖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의식과 무관하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빠르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의식하면서 얘기하지 않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말이 술술 나오지, 그거 일일이 의식하면 꼬여요, 이야기가. 그래서 내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면 오히려 언어가 꼬이니까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 뇌의 손해, 뒤에서도 이제 얘기 나오는데 손해가 없는 사람이 중국에서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뇌를 이제 조사하다가 보니까 손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손해가 없어도 의식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전두엽 피지를 걷어낸 거예요. 어떤 환자한테. 그런데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식과 관계가 없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신경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이 저자의 학설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책에서 뇌과학에 관한 많은 실험적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 실험적 이야기들은 뇌과학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깔고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입장에 동의 안 하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 뇌과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식 내지는 뭐 꽤 좀 전문적인 이런 지식도 많이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제 통합정보 이론인데, 자기는 뭔가 경험을 추론하고 예측하는 그 의식, 이런 것을 말이죠. 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뇌신경계의 연결이, 뇌 안에서 연결이 intrinsic causal power를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가정합니다. 이게 전제해요, 그냥 이걸. 여기서 이제 intrinsic이라는 말을 제가 한국말로 내재적인 이렇게 번역했지만 intrinsic이라면 고유한 이런 뜻도 있고, 그죠? 본질적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내저적인 뭐 내밀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는 이제 내재적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의미도 여기 같이 함축돼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과학에선 과학자답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어쨌든 intrinsic causal power 인과적 힘이 가져야 된다. 이게 뭔지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연구 목적은 이 사람은 의학적인 그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취됐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있죠. 그 비율이 적지만 그 환자들 가족들은 아주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요. 또 사고로 인해서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케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깨어날까? 못 깨어날까? 이런 것을 가려줄 어떤 의료 장비, 진단 장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결국 이 장비를 이 사람이 개발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는 어느 정도 성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 책에서 하죠. 근데 완벽하진 않고, 어쨌든, 그거를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의식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뇌 환자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는데 좌뇌와 우뇌를 완전히 분리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인 경우는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따르게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따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나?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려요.
다른 판단의 행동도, 다른 행동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면 뇌가 그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됐을 때 하나의 마음인데 연결이 의식인데 분리가 되니까 두 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결 상태의 구조가 의식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책에서 설명을 그걸 자세히 안 해서 제 책에, 제가 다른 책에서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07년도, 이게 이제 86년도 책인데요. 그 원서로는. 이걸 이제 2006년도에 제가 번역해서 세상에 내놨는데, 이 책에 그 불린의 환자에 대한 실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질 증세로 너무 심해서 발작을 너무 심하게 여겨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환자를 이 사람을 가지고 치료 목적의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옛날에 했는데 좌뇌 우뇌를 완전히 분리하는 좌뇌 우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연결돼 있는 연결선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두툼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더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뇌가 조금 작고요. 연결은 더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뇌세포가 작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더 나아지 여기서 시간상 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바이오큘러 시스템을 가져요. 좌뇌 우뇌의 양안실을 가져요. 뭐냐면 좌뇌의 절반 여기 눈에 보이죠? 좌뇌 절반 왼쪽은 왼쪽 눈내로 가요.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좌측 안구에, 좌측 안구, 우측 안구의 절반의 망막에 절반 신경은 좌뇌로 가고 오른쪽 절반은 우측뇌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 감각, 이체 감각 이걸 하는데 상당히 이게 유리하다는 건데 좌뇌 우뇌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우리가 양아실을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잘 실험을 하면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왼쪽 뇌에만 싹 보여주고 끌 수 있죠. 그럼 눈동자 돌릴 새 없이 왼쪽 뇌에만 싹 보여줄 수 있어요. 오른쪽 뇌에다도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뇌가 양안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도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좌뇌, 궁금하잖아요. 좌뇌가 어떤지, 우뇌가 어떤지. 그래서 좌뇌에 닭발을 싹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뭘 봤어요? 그럼 닭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운에 살짝 눈이 오는 풍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운에 뭘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이 언어를 말하는 능력은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좌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운에만 눈온 풍경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좌뇌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좌뇌, 우뇌 보여준 것을 각각 손가락으로 짚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뇌는 눈온 장면을 봤잖아요. 우뇌는 그 우리 신경 교차가 있기 때문에 우뇌에 우리 신체의 좌측이 지배당해요. 그래서 이제 우뇌에 따라서 왼쪽 손가락으로 삽을 짚었어요. 눈온 것과 관련된 삽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의 언어 영역이 없다 있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언어를 알아듣고 손가락을 짚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좌뇌는 이제 그 닭발을 봤으니까 그걸 본 것과 관련되는 걸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닭 머리를 딱 짚었어요. 닭발과 닭머리가 관계되는 걸 짚은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삽을 집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뇌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알아듣고 짚었지만. 그러니까 좌뇌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닭똥을 치우는데 삽이 좋잖아요. 지어내는 가짜 얘기를 해요. 우리 뇌는 자기가 주어진 정보 내에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스토리텔링이 언제나 올바른 걸 스토리텔링 한다는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한 사람만 갖고 얘기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단적으로 이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보면서 어쨌든
두 내내가 연결돼 있을 땐 한 마음이었는데 좌뇌 우뇌가 분리되고 나니까 좌뇌가 다른 마음, 우뇌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느냐. 그런 거를 보면 연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통합정보, 이런 정보가 연결돼, 네트워크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얘기하던 데에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뇌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이런 상상도 얘기해 봐요. 인간끼리가 다 네트워크 된다면, 그러다면 그게 우주가 다 통합되는 어떤 대단한 초지능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죠.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의 가설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돼 있는 것이 의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명상 중에는 순수한 경험, 명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아무 어떤 잡념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 내용이 없는 의식 상태다. 무엇을 내용을 의식을 꼭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의식이 진화된 이유는 물론 생존에 유리함이 있어서 거다. 이 사람이 이제 하려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서문에서 미리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의식을 가질 수 없어. 아, 컴퓨터는 지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의식은 의식적 경험을 갖지는 못해. 생생한 나만의 살아있는 느낌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없어. 라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결과인데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 내재적인 인과적 힘 이거가 인트리직 코저 파워가 없기 때문이다.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뇌에 연결돼 있어서 내가 이쪽의 영향 때문에 이쪽 뇌의 어떤 다른 부분이 영향을 주고 그래서 뇌세포가 변화되고 이쪽 영향 때문에 저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코우잘이라는 게 인과적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놓여야 되는데 컴퓨터 반도체 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게 이 사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동물도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인과적 힘이 있다고 봐야 되고 동물들도 의식을 갖는다. 의식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있다. 이게 이 사람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챕터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전제를 시작해요. 모든 경험은 주관적 경험, 나만의 느끼는 생생한 느낌, 이런 것은 상당히 의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식은 곧 경험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의식과 경험과는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의식과 경험을 구분하지 않겠다. 내 느낌, 그게 경험이지 않냐? 라는 거예요. 아, 이게 없다면 이건 좀비지. 이런 얘기죠. 데카르트 철학을 응용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곳곳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는 철학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 이론을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의식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서 자기는 철학적으로 구성하니까 누구든지 와봐. 내가 철학적으로 구성하니까 내가 더 훌륭하지.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루 이런 얘기했던 걸 나는 여기다 정박하겠다. 내가 경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여기서 지금 미리 얘기한 거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건 데카르트가 이 가장 유클리드 기하처럼 기하학은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은 오직 하나 긋는다. 이걸 실제로 내가 긋든 안 긋든 아주 자명하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두 선의 평행된 직선은 끝까지 연장해도 끝내 안 만난다. 이거 자명한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구성하는데 그런 것처럼 훌륭한 진리가 되려면 그러면 뭐냐면 자명한 진리를 자기가 철학적 진리를 바탕에 깔고 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철학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전제로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의심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의심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자명한 전제를 얻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철학을 체계화시키겠다. 뭐 이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에요. 이게 체계화가 안 되죠. 그거로부터. 실패작이지만 어쨌든 이것만큼 훌륭한 궁극적 진리다라고 데카르트는 믿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말이죠. 나는 생각하는 나를 확실하다고 믿었지, 경험하는 나를 이 앞에서
그걸 의심해요. 내 경험하는 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아, 이건 경험적 지식은 확신이 안 돼. 그리고 내 신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도 될까? 이것도 경험의 대상이야, 신체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아, 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데카르트가 신뢰하는 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 의식하는 네, 사고, 이거거든요. 그런다는 점에서 호흡은 조금 관점은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경험이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 경험과 의식을 같이 보니까 의식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면, 호우의 확실성을 데카르트 이론을 채용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학자가 있다. 이게 제가 번역한 또 다른 책, 뇌과학과 철학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원 제목은 뉴로필라소피, 신경철학이고, 한국에서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 저자가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폴 처칠랜드. 두 사람이 물리학 기반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패트리샤는 그, 에, 그, 이 사람도 크릭과 깊이 관계돼요. 크릭과 같이 그 공동 연구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패트리샤 처칠랜드는 그 뇌과학 기반에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폴 처칠랜드는 이 연결주의 인공지능 지금은 이게 딥러닝이라고 그러지만 초창기 때는 커넥셔니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얼 컴퓨터와 대변되는 계산주의 모델과 대비되는 입장에서의 커넥시어니스트, 그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는 철학자예요. 그 부부가 또 합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folk belief,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의식한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 세속적 믿음이다. 아마도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미래에는 이게 우리가 의식한다는 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될 거다. 분명히 내가 의식하는 건 생생하잖아. 라고 해도 그게 아닐걸. 새롭게 이해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욕구를 가져서 움직였다. 하지만 욕구라는 것도 상당히 새롭게 이해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크리스토프 코브는 그렇게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만 하면 내가 고통받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사라지냐? 그 내가 느끼는 느낌이 사라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자가 다 있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처칠랜드 부부를 이 책에서 우선 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니얼 데니또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의식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일루션이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 이거 제거돼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돼야 될 거다. 이렇게 데니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 코우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이 생생한 이 느낌을 거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의식은 유일한 실제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중요한 철학자들의 패트리샤 폴 처칠랜드는 아직 살아계시고요. 그다음에 데니얼 데니트는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데니얼 데니트는 아주 철학자이면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으면서 이 사람도 상당히 인공지능 또 뇌과학 이런 쪽에 관련해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굵직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건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 그 자체를 존재하는 거야. 그걸 뭐 증명을 하고 의식이 존재해. 그럴 필요 없어. 생생한 걸 내가 느끼는데. 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의식이에요. 그런다는 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인포메이션을 받잖아요. 그런 얘기고. 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러이러한 것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 안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보는 장면 하나로 탁 보여지는 것이지 이걸 잘라지는 게 아니다. 의식 자체는 그 장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다는 점에서 환원적이 될 수 없다. 이건 통합적이다.
인테그레이트 됐다. 통합정보라는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은 상당히 의식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구체적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신 문제,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1인칭 관점이 아니라 3인칭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출 추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이제 이 뇌과학 다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 용어, 과학 철학 용어에 어덕션이라는 용어가 딱 나왔거든요. 미리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래쪽 오른쪽 끝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귀납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역 추론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면 그것을 귀납 추론이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죽는다. 이렇게는 연역 추론이죠. 그래서 과학 연구를 한다. 그런데 그건 말고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가설로 딱 떠올라요. 일단 그 대표적으로 뉴턴이에요. 뉴턴이 무지개가 프리즘을 통과하는 거를 색깔을 갈라지는 걸 보면서 딱 보자마자 가설이 떠올랐어요. 뭐라고요? 빛은 여러 빛깔 광선들의 종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험 가설을 내세워서 프리즘 하나를 더 만들어서 더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확증을 하죠. 어쨌든 이게 abduction이에요. 다 이 abduction, 자기는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몰라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내세우는 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존재이고 이런다는 점에서 추론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을 갖는지를 나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험적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착시 현상, 라일락 추격자,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말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눈동자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걸 이제 그 단속 운동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걸 근데 거의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의식하려고 하면 이제 의식이 될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이런 것을 굉장히 진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 진단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도 의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물의 의식도 있을까? 라는 얘기를 끌고 들어가요. 개에게 영혼이 없다고 교회에서 어릴 때 많이 가르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개가 의식이 없다니 말도 안 돼. 예, 이렇게 얘기하고 동물과 인간은 이런 때문에 포유류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절대로 연역한다. 그럼 연역에선 조금만 틀리면 틀리는 거거든요. 귀납적으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어긋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가장 그럴듯한 거로 선택했다. 이런 면에서 가출출원했다. 그래서 포유류는 경우를 갖는다고 가추한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환자를 보더라도 우측 뇌에 말을 못하지만 불리뇌 환자가 그 의식 가지고 있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는 이 호문클루스는 이게 난쟁이라는 말하는 건데요. 이제 작은 난쟁이가 인간의 머릿속 안에 들어서 그래서 뭔가를 조종할 거야. 그런 것에 비유해서 난쟁이는 없다고 치고 뇌 안에서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이렇게 종합하는 그 안에 뭔가 핵심 센터 뭐 이렇게 해서 호문클러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식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실험 연구가 이런 게 있어요. 농구 코트의 고릴라 이렇게 이제 이거 검색을 유튜브에다 하세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게 나와요. 자, 이 실험자가 이릅니다. 농구공을 사람들이 팅팅 튀면서 여러 번 농구공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보세요. 몇 번 왔다 가는지 보세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 농구공 왔다 갔다 사람들이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걸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이에요? 그러고서 나서 근데 그거 세느라고 집중했죠.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고릴라 탈을 쓴 사람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고릴라 봤나요? 못 봐요.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 실험. 우리가 이제 하나를 집중하고 의식하면 다른 걸 놓치는 그런 이제 한계성이 있는 거죠. 의식과 뇌에서 5장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영혼이 심장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뇌에 의식이 있다. 그리고 뇌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구분하는 두 가지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의식 상태, conscious state하고 state of consciousness를 구분해요. 위에서 있는 의식 상태, 내가 석양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석양의 현상적 의식, 네. 이거 자체를 의식 상태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식의 상태라는 건 이건 뭐냐면 깨어나 있을 때도 의식의 상태지만 수면 중에서도 의식의 상태죠. 수면하는 동안에 의식을 우리는 잃어요, 안 잃어요? 잃죠. 수면 중에 의식을 잃어요. 그런데 이 수면 중도 의식의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말이죠. 이, 마취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러나 조만간 의식에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의식이 이게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다는 점에서 의식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의식할 수 있는 뇌는 어디 부분이 의식에 관여를 하고 뇌 안에서 그 부분이 손상이 안 되면 의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의식할 수 있는 뇌 영역을 갖다가 신경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상관물을 Neural Correlate of Consciousness 그래서 NCC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소은에 빼고 그리고 이제 두정엽 뇌의 절반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식의 신경상관물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를 과거 연구를 보면서 우리 뇌 안에 여기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의식에 상당히 관여되는데 중요하게 관여된다는 거. 여기만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관여된다는 거. 이걸 옛날에 실험적으로 연구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대신에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자주 넘어지더라. 이런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점 맞추는 건 이런 거예요. 손해가 의식에 왜 관여를 안 하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소은의 구조가 피드포워드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백 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는 식의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럴까 과연? 저는 의심이 가요. 또 하나는 전두엽이 관여 안 한다고 이 사람 주장해요. 근데 전두엽이 과연 피드백이 없겠어요? 피드백이 있겠죠. 근데 전두엽은 왜 의식에 관여 안 돼?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허점이 보여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의식은 그래서 대뇌피지 쪽으로 이 사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걸 포스테리어 코텍스 그래가지고 후방피지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연구했던 이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거 양자역학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뭐냐면 뇌에다가 전기를 다 이렇게 찌릿찌릿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연구는 어디를 가지고 하느냐면 그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개라든가 원숭이 갖고. 그러다가 이제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뇌뚜껑을 열고 이제 찌릿찌릿 전기로 자극을 줘서 간질 발작이 일으키는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 세포를 이렇게 이제 죽이는 방법. 그렇게 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안 되는 환자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극하니까 의식적 경험이 나타난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상당히 이런 영역.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뇌의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중심고랑이 있고 거기로부터 뒤로 그리고 뒤통수 끝은 지각피지래요. 그래서 후두엽이고 위는 두정엽이고 그리고 양옆으로 있는 양옆이 축두엽. 이건 이제 청각 기능과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 의식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역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자역학적 현상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 근데 도대체 하필이면 왜 양자역학적 이 현상 때문에 그러는지. 예. 그러면 왜 그 어느 영역에선 그러고 어느 영역에서는 안 그런지. 거기에 뭐, 그 생물학적 현상은 거기도 다 세포가 있어서 다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납득할 만하게 설명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의식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식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옛날에 이랬대요. 우리 뇌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것으로서 우리가 의식, 정신적 세계는 연구할 수 없을 거다. 마치 방앗간에 들어가서 방앗간에서 방앗간 작동되는 기아를 본다고 해서 그 기아를 보는 거 그런 것처럼 그 부속을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그 전체 기능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그 정신 세계는 뇌세포 작동 하나하나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비유적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차머스라는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학자가 철학자인데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그 느낌, 정신적 현상이죠. 그것만큼은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어려워. 불가능해, 거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기는 뭐냐면 이 통합정보 이론은 그런 현상학과 현상적인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론이 굉장히 훌륭해. 이런 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리오 토너니가 처음에 얘기했고 자기가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키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지 뇌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질 때 분명한 자명한 존재 다섯 가지를 공리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통합정보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지 정보가 주고받고 역량을 주고받아야지만 되니까 그 통합정보 최대값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정보가 있을 때는 왜 의식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이론들은 설명 못하는데 내 이론은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철학적 이론으로서 자기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the whole이라는 거예요. 완전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용어가 없죠. 그냥 전부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국리를 해서 이렇게 한글로 용어를 만들었어요. IRT 이론은 이 시스템의 인과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무엇이 존재하려면 존재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의 변화도 안 주는데 그런 게 존재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존재는 이 세계에 뭔가 존재한다면 뭔가 디퍼런트를 만드는 디퍼런트가 있어야 돼요. 디퍼런트가 있어서 디퍼런트를 일으킬 수 있어야 그게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과적 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뇌의 이 영역과 저 영역이 연결돼서 이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때, 인과적 힘으로. 그럴 때,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써요. 차이를 만드는 차이라고 하지 않고, 다름을 만드는 차이.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재적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통합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하는 것은 완전체, 네트워크 돼 있는 통째만이 의식을 갖지, 그렇지 않은 건 의식을 못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가 아까 분리뇌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연결됐을 땐 뇌 하나로 한 가지 생각을 갖죠. 한 가지 마음을 가져요. 근데 분리되고 나니까, 분리된 것으로서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체가 자기의 마음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는 점에서 더 허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된다 이거죠. 이쪽 마음과 저쪽 마음은 서로 배제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뇌 안에서도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고 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럼 다 의식을 갖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배제라는 건 뭐냐면 최대값, 전체, 최대 연결된 거. 그거 하나만 의식을 갖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이라는 것은 의식 상태 시스템을 지원하는 최대로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 cause effect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의식은 스트럭처라는 얘기가 돼요. 펑션이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는 강력한 훌륭한 이론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역을 자기가 연구해 봤는데 그동안 의학적 이런 데이터를 쭉 보면은 후방 심피질 여기를 이제 하 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완전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의식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식을 이제 의식을 할 수 있는 사람, 의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분별하는 이런 것은 병원에서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그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 실험 장비를 개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 앨런의 그 지원을 받아서 앨런 연구소에서 의식 이 부분을 돈을 기부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 사람이 하는 연구 오랫동안 주제에 맞죠.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그 말을 못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장비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미국 전체적으로 뇌사자가 이제 법적 사망으로 보는데 식물 상태 환자 20%는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의료적으로 굉장히 간절하다. 상당히 쓸모 있는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의식 상태를 이제 의학에서 구분하는 단계예요. 뇌사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넉다운돼 있는 코마가 있고, 그다음에 베지터블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컨셔스 스테이트 아주 작은 최소 의식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락드인 스테이트가 있어요. 락드인 신드롬, 뭐 락드인 스테이트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뇌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동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판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의료적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뇌파 장치를 가지고 그 의식 상태를 연결 상태를 알면 그죠? 그게 통합 정보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의식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이래 이제 마르첼로 마시니가 고안했다는 거죠. 그 단계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뇌에다가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무슨 자극이냐면 자석 자극. 자석을 띵 하고 주면 뇌 안에서 이게 뇌세포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게 연결된 상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뇌파기로다가 계산을 해요. 보관해서 수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래 파란 글씨, 빨간 글씨가 있죠. 뇌의식 측정기, 파이 측정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페이스 IRT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어서 보니까 의식이 이제 있는 환자, 없는 환자 이걸로 했는데 38명 환자 중에서 그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잘못 2명을 오류를 진단했다. 오진단을 2명 했다. 근데 36명은 제대로 진단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되지 않느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정보 이론에서 확장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뇌의 이 분할이 두 개의 의식의 완전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 이런 연구에서 뇌가 연결되면 우리가 초인적인 어떤 인간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뇌에 그 장애가 생긴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제대로 의식을 못하는지 저도 정신적 장애가 생기는지 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런 점에서 자기는 상당히 자기 학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가설에서 더 발전시키는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 그 순수한 그 의식 상태, 이런 것들도 자기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11장으로 넘어가서 자기 이론이 확장 가능한 가설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가설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관적 입장에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주관적 경험의 적응성,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건 생존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빨리 얘기했네요. 통합 정보는 상당히 적응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로봇을 아주 간단히 조잡한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네트워크를 줬더니 그런 그 인공적 장비가 더 생존을 잘하는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나왔다. 자기는 인공 실험적으로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이 그 자기 이론은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잘 적응한다. 의식이 있는 게 더 잘 적응하다. 그러면서 의식과 지능을 자기는 구분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뇌의 연결이 뇌가 클수록 그럴수록 그 지능이 더 많아지고 지능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의식은 내가 무엇을 알아챌 능력이죠. 우리 인간도 내가 모든 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죠. 예를 들면 외부의 여러 감각들을 의식하고 어떤 때는 또 집중하느라고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우리 자율신경계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생리적 그 조절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카이스트 강연을 갔다가 한 분한테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제가 오가노이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뇌세포를 또는 아니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또 뇌세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몇 주 키우다가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실험적 연구, 네트워크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능과 의식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과연 컴퓨터처럼, 그 컴퓨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있었다. 튜링 머신도 튜링이 상당히 지적 기계가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 컴퓨터 은유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대 뇌과학 이론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도 그게 의식을 가질까? 자기로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역 뉴런 작업 공간 이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역 작업 공간 이론 이 버나드 바스는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장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피드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에 있어요. 피드포워드 그물망은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 인공적 그물망이 있다면, 인공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작용을 뭐로 할 수 있어요? 다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하나 분해를 시킬 수 있죠. 분해를 시켜서 그걸 응축시키면 이렇게 이쪽으로 작동하고 이쪽으로 작동하고 하는 것들을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환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피드포워드 그물만 이거는 이거 신경 완전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로 형성되는 그 그물망들은 다 분해가 가능하고 피드포워드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코 이것은 내재력,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다. 구조적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뇌에다가 뭔가 마인드 로드를 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이 그 아래 그림 보면은 이 컴퓨터가 발전해서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인텔리전스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컨시어스니스는 결코 되지 않는다. 왜냐? 인과적형이 없는 피드포워드 그물망 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AI가 의식을 갖게 되면 통제 불가능할 수 있고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AI의 통제 가능하게 하려면 AI에다가 의식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기는. 내재적 인과적 힘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면 이건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면서 주관적 상태를 가지는 거는 의식이 이제 진화적으로 늦게 발달이 됐다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의식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꿀벌이 의식이 전혀 없을까? 이 사람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사소통하고 그러는데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적으로 이렇게 갈 때, 그럴 때 의식이 상당히 미물에게도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네트워크에서는 신경망을 가진 것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쪽에 속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의식 이론에 관해서 범신론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나한테 조금 있긴 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범신론이 뭐냐? 물질 자체, 그러니까 네트워크되어 있는 신경망 연결 자체가 의식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의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범신론과 그 공명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과 나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범신론은 그냥 그 뭔가 그냥 짐작 갖고 오는 소리고 나는 과학적 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는 내 신경망이 인과적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윌리엄 제임스, 미 하버드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얘기했듯이 집단이 의식을 갖는다는 거, 집단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히 네트워크 되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서 의식은 디지털 컴퓨터에는 갖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내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결론으로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일관된 그 합리적인 그런 이론으로서 나는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더 연구 가능한 거죠. 이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의식 연구할 후세들은 이걸 갖고 연구해라. 이 가설을 가정해 놓고 이런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도덕적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윤리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적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의식을 갖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동물들도.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동물 권한, 동물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도 그물을 잡을 때 학대가 된다.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해요. 법적, 윤리적 우리가 인간만이 특권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컴퓨터는 뭐 그 미래에 인간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있다면 모를까 이제 가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우리는 이런 종교적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우리 친족이 뭐예요? 물고기,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잡아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래에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과학자가 갑자기 과학적인 책 끝에 머리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동물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마무리에 제 옮긴 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식에 대한 그 전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앨런 닐관 연구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력한 과학 이론이 전역 작업, 뉴런 작업 공간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이 사람은 이제 배격하는데 이 이론도 상당히 약해서, 뭐냐면, 의식이 뭔지 설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은 하나의 철학 이론서로서 상당히 설명을 하려고 철학적으로 구성을 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론이 최근에 이제 23년도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사이트 여러분들은 학자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이제 임시적 학사를 미리 올려놓는 이런 사이트에다가 사람들이 뭐라냐면 IIT 이론은 통합정보 이론은 사이비과학이다. 주도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그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다가 막 이런 걸 실으면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신뢰되는 믿을 만한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검증된 이론인 것처럼 신뢰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여파가 있다. 이 학설을 믿게 되면. 그래서 이건 주도 사이언스라는 걸 우리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연판장처럼 사인을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올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그 사실상 우리가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현상적 의식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성적 의식을 하는가? 내가 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수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여기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이런 연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여기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